1993년 경북 성주에서 친남동생과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31살 박 씨는 3월 달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읍내에 나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국도에 차선이 2개밖에 없는데 뒤에 큰 덤프트럭이 자꾸 빨리 가라고 헤드라이트를 막 켜면서 엄청 압박을 해대는 거예요. 야,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아니, 차선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빨리 가라는 거야. 기본 속도 준수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럼 추월해서 가든가. 하도 뒤에서 빨리 가라고 압박을 주니까 이 박 씨가 쥐가 반대쪽 차선으로 해서 추월해 가면 되지. 아씨 진짜 더러워서 피해준다 하면서 야 가 얼른 가 딱 피해주는데 바로 그 순간 반대쪽 차선에서 오던 또 다른 덤프트럭과 부딪힐 뻔한 겁니다. 뒤에 덤프트럭은 빨리 가라고 난리. 그래서 피해주려다가 상대편 차선에서 오던 덤프트럭이랑 또 부딪힐 뻔.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이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임신 초기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사고로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 박 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우 이씨 삐삐 이놈의 덤프트럭 새끼들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쳐 못 살겠네. 아,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남동생이 형, 그럼 탱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덤프트럭 보이는 거 그거 그냥 다 밟아버리자 라면서 농담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화가 뻗쳐 미치겠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놈들한테 한두 번 당했어야 말이지. 형, 그럼 그냥 차에 빵꾸를 내가 못 다니게 해불든가. 여기서 이 박 씨가 나쁘지 않은데? 당시에 그 사고가 났던 도로가 이 형제 카센터 근처에 있는 국도였어요. 1993년 4월 10일 늦은 밤 이 형제는 경북 성주군 섬남면 근처의 국도로 갑니다. 야, 아무도 없지? 바로 챙겨온 드릴로 땅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 긴 뾰족한 못을 2개 박습니다. 덤프트럭한테 복수하려고 국도 도로 땅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놈의 덤프트럭들 맛 좀 봐라. 그런데 이 형제들의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못이 박혀있는 그 도로 위를 차가 지나가는데 멀쩡하겠습니까? 차 타이어가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당 국도를 이용하는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한 차가요 하루에 5번 정도 빵꾸가 나기도 하고 많게는 한 차가 15번까지 실제로 빵꾸가 났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못으로 인해 타이어 펑크가 수차례 나던 승용차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박 씨 형제의 카센터로 오게 됩니다. 아, 또 빵꾸 났어. 빵꾸 좀 떼어줘요. 그런데 타이어 바꾸고 빵꾸 메꾸고 하는 거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인데 차주들이 펑크 수리를 하면서 박 씨 형제 주머니에는 돈이 쌓이네. 처음에 박 씨 형제는요 자기들이 박아놓은 못 때문에 카센터 손님들이 늘어난지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졌지?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런데 하루에 빵꾸 손님만 많아도 너무 많이 오니까 생각이 든 겁니다. 설마 우리가 어제 박아놓은 못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거 쏠쏠하네? 덤프트럭한테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박았는데 이게 돈이 돼. 아, 거기에 못을 박아두길 잘했네. 그런데 같은 날 낮에 한 농부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그 해당 국도를 가로질러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땅을 안 보고 그냥 걷다가 땅에 박혀있는 못을 그대로 발로 밟은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아, 이거 뭐야?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발바닥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진짜 아프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발바닥에 못이 신발을 뚫고 생각만 해도. 여튼 이 농부가 놀래서 도로 땅을 다시 보니 바닥에 못이 2개 박혀있네.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도로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차들이 빵꾸가 나고 있고 그 피해 차주들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못을 어떤 놈이 박아놓은 거야? 이거 당장 빼! 처음에 경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박아놨나 보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로 한 통, 두 통 신고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국도만 지나가면 차가 빵꾸가 난다고. 지금 내가 15번째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도 이상해서 내가 차에서 내려 도로를 살펴보다가 이 못을 발견했다고. 아니 그 도로에서 또 못이 나온 거예요. 누가 박은 거겠습니까? 이 형제가 돈이 된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차에 빵꾸 나라고 그 국도에 자꾸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예상대로 자기 카센터로 빵꾸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럼 우리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왜 이제 생각했을까? 이 형제가 못을 박아놓으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못을 빼놓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형제들은 갑자기 빵꾸 손님이 줄어드니까 다시 국도로 가서 다른 곳에 또 못을 박아놓고 경찰은 또 빼놓고 이거 누가 계속 박아놓는 거야? 아 이거 상습범이네. 범인 잡아야 되겠다.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타이어라는 것이 못 같은 데 찔리면 천천히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빵꾸가 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경찰은 이 범인 자동차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인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고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가다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땅에 못을? 경찰은 면허 취소된 사람이나 당시에 드릴 못이 땅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못을 많이 쓰는 공사장 혹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미합의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딱히 없는 거예요. 단서가 안 나와. 아, 누구지? 그러면 혹시 카센터 빵꾸업자가 수익 올리려고 박아놓은 건 아닐까? 당시 피해 차들은요, 사방에서 성주 읍내로 들어오는 차들이었습니다. 나가는 차들이 아닌 성주 읍내로 들어오는 차들. 그렇다면 성주 읍내에 있는 카센터들 중 하나일 수 있겠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이 소식은요, 이 형제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쫄기는커녕 이 형제 대담해진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우리 계속 이래도 되나? 야 무슨 걱정이야. 경찰이 무슨 24시간 도로를 지키고 있냐? 도로는 무슨 한 개뿐이야? 경찰 없을 때 슬며시 가서 또 박아놓고 오면 되지. 그래서 이 형제 원래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쪽에 있는 국도에 못을 박았었는데 더 대담해져서 달성군 다사면 국도, 그러니까 또 다른 국도에 못을 또 박습니다. 하루 여기 박고 경찰이 못을 빼면 300m 간격으로 다른 데에 또 박고 총 20여 개 정도를 박아요. 대담하죠? 못만 20여 개를 박은 거예요. 사태가 점점 심해지니까 경찰은 각각 나눠서 사건 국도 주변의 카센터들을 1대1로 감시를 시작합니다. 이 형제 카센터 또한 감시가 붙었어요. 쓱 숨어서 수상한 행동은 안 하는지 감시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형제에게 별다른 특이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일주일 전에 못을 박아놓고 왔거든. 손님 계속 잘 오고 있거든. 못을 다시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하고 지낸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잠복하던 경찰. 이 카센터는 별거 없네. 아닌가 보다. 철수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 바로 다음날 이 형제 다시 못을 박습니다. 또 지나가는 차들 다 빵꾸 나기 시작하고 시민들 반발이 장난 아닌 거예요. 경찰 뭐 하는 거냐고, 범인 안 잡냐고. 그러다 보니 경찰은 현상금 100만원까지 걸고 지방청과 형사기동대 등 인원이 3,000여 명 정도가 동원돼서 수사를 해요. 3,000명 동원. 경찰은요, 또 펑크가 나기 시작한다. 시민들이 못을 빼달라 라고 하면 그 못을 찾아야 되는데 도로가 길잖아요.
그 긴 도로에서 어디에 못이 박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은요, 옆에처럼 경찰차 뒤에 긴 판자를 하나 줄로 걸어가지고 판자를 질질 끌고 천천히 그 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바닥에 못이 있는 곳을 차가 지나가게 되면 뒤에 달려있는 이 판자가 못 위를 지나가게 되면서 탁 튈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탑. 지금 바닥에 뭐 있는 것 같다. 내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택시들이 하루에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빵꾸가 났었대요. 그러면 그 택시 수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5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대략 한 2만원 정도가 그 빵꾸 수리비로 나갔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빵꾸 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도 허비되는 거예요. 빵꾸가 났네. 돈 내고 시간 들고 또 지나가는데 또 났네. 와,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이 같은 상황은 조사를 시작한 경찰차, 형사 개장차 뭐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빵꾸 나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간단한 사건 같잖아요. 경찰은요, 약 4개월 동안이나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 형제는 3월부터 총 52차례에 걸쳐 도로에 총 다 해서 못 1000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못을 1000개. 피해 차량만 300여 대가 넘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겠죠. 솔직히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차에 빵꾸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빵꾸 나면 그게 속도가 있는 상태라면 차가 돌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 형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1993년 7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도로에서 또 드릴로 못을 박다가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형사분이 드릴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을 덮쳐 잡혔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그 긴 도로들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계속 범인은 못을 박아대고 있고, 약 5개월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수사가 정말 힘들었대요. 경찰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끼니도 빵 우유로 때우면서 잠복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힘들게 해결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이거 그 영화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 스토리가 어딘가 조금 익숙하죠? 이 사건은요, 실제 영화화가 됐습니다. 옆에 박용우와 조은지 주연, 카센터. 이 영화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 속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영화 카센터의 모티브가 된 1990년대 벌어진 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